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시작했던 이 사건도 결국 몇 년을 끌었고 그 사이에 조국 전 대표는 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만든 당의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례대표로 임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만약에 이 재판이 일찍 끝났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된 조국 전 대표,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특별 사면. 이건 어떤 주장입니까? 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이요.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이후 5년 동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 전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7년 뒤인 2031년이 돼야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서 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 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 전 대표가 나올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런 말 또한 여의도의 현실이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보다 이제 그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요.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조 전 대표가 2028년 이 4월 이제 23대 이 총선에 나서려면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감되었는 날 나온 특별 사면. 양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나간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이미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형이 집행되는 첫날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저 특사라는 게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 연합 정권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그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을 갖다가 뭐 형기하고 또 다음에 뭐 총선 지선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머지않은 일인데 되돌이켜서 생각하면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에 몰락에 이게 전조가 아니었나 싶은 사건이 바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그렇죠. 조속한 어떻게 보면은 이 그야말로 저희 법조인들 많이 쓰는 말 환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 대통령이 바로 출마를 했죠. 강서구청장 출마를 했습니다. 했죠. 그게 그런 사면권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은 거기서부터 선거 패배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는 이 사법부의 심판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비춰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총선 참패에 굉장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정권을 잡은 상태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기상조는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이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성과 참여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바로 이렇게 사면 복권 얘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심판에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개혁 문제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정치적인 평가도 있고 지금도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구속전에 들어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부 지지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만 지금 조전 그 당원들이 이제 바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세력을 와해시키지 않고 우리의 당 지지자들로부터
곧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다. 이 말, 오늘이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는 날이고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조국과 윤석열, 윤석열과 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악연이 현 정치사에서 미쳤던 영향, 요거 잠깐만 법조에서 늘 지켜보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생명의 시작. 근데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어떤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에서 그만큼 체급이 커지고 결국 정계까지 진출하게 된 계기가 조국 전 장관 수사였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정말 문재인 정부의 촉망받는 대권주자까지로 거론되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당시에 뭐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고 물론 그쪽은 이제 무죄가 난 쪽도 있었어요. 예, 일부 사모펀드 부분은 일부 문제가 났지만은 이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유죄 확정돼서 뭐 결국 수감까지 됐는데 이 수사를 검찰이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 실현,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는 굉장히 실현의 시기가 닥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이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은 꿋꿋한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으로 좀 환호를 받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의 길까지 나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었습니다. 예.